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장은 탐욕과 무지한 자를 반드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지난 주말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밈 코인인데요. 사실 마가 코인부터 여러 개의 밈 코인이 기존에 있었는데 새로운 하나가 출시가 돼서 가격이 급등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트위터 공식 계정에서 내 코인 지금 오픈됐으니 지금 여기서 사세요. 실제로 이 공식 계정에서 이게 이제 트윗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해킹 아니야? 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진짜였어요. 그냥 도널드 트럼프가 본인 취임하기 전에 밈코인을 하나 실제로 더 출시를 한 거였습니다. 이 코인으로 불과 2시간 만에 한 20배 이상을 벌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솔라나 밈 코인, 이거 이제 솔라나 위에 얹혀진 밈 코인이었기 때문에 이 코인이 이제 출시 처음이니까 이게 소위 큰 거래소에 이게 상장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사려면 솔라나를 무조건 사서 이걸로 밈 코인을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라나 코인 가격도 덩달아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트럼프 그 신규 밈 코인이 페페 코인, 이게 시총이 상당히 컸거든요.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출시된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아서 시가총액이 우리 돈 13조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정상은 아니죠. 어떤 익명의 트레이더는 이 밈코인 하나로 1시간 만에 2천만 달러, 이게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거의 300억을 벌었다. 누가 봐도 좀 이상하죠. 이게 사실 이런 밈코인은 저는 되도록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맥스 설립자죠. 아터 헤이즈가 트럼프의 밈코인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밈코인 시장의 시작이다. 국민의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이게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봐요. 이게 지금 미국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능하기는 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트렌드,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요. 이 개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게 전 사회적으로 퍼졌을 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애를 낳지 않는 것도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회 전반으로 퍼졌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지금 밈코인 열풍, 특히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옛날에도 정경유착 당연히 있었죠. 저는 이게 현대판 정경유착이자 권력과 돈이 그래도 예전에는 조금은 거리를 두면서, 그러니까 뒤에서 서로 손을 잡았다면 이젠 그냥 대놓고 손을 잡고 있구나. 어찌됐건 트럼프의 2.0 시대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주기영 대표는 이 트럼프 밈코인, 이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현금화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순 자산을 부풀려서 충성도 높은 지지자와 측근들에게 보상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건 의견입니다. 사실 이렇게 여부는 지켜봐야겠죠. 근데 가격을 부풀려서 충신들에게 보상한다? 돼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 정치인, 공무원, 존재 목적이 뭡니까? 자국의 국민들, 시민들을 섬기기 위함이 아닙니까? 본말이 전도가 되어도 좀 많이 이제 바뀐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저는 틀린 생각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DWF 랩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뒤에 세력들이 있어요. 어쨌든 DWF 랩스의 공동 설립자가 트럼프는 지금 뭘 하고 있다? 저는 이게 핵심을 정확하게 찌른 것이라고 봅니다. 최고의 코인 시장 마케팅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가격이 뭐가 들쑥날쑥하고 폭등하고 폭락한 거 이런 거 뭐 비일비재하니까 신경 쓸 일이 아니고 트럼프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일반인들, 그러니까 기존의 코인 자체의 키역자도 이제 뭐 다 사기다 해서 멀리했던 이런 사람들이 뭐야 이거 코인이 합법적이야? 코인이 수익성이 높아? 이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저는 이 말을 맞다라고 보거든요. 불과 2년 전, 3년 전 비트코인이 스캠이다, 사기다 이렇게 실제로 발언을 했던 게 트럼프입니다. 왜 이렇게 입장이 돌변했습니까? 저는 뭐 이제 아들이 얘기를 했다, 뭐 특히 셋째 아들 바론 트럼프가 열렬한 그 이제 전도자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트럼프 이제 대통령의 그 생각이 바뀌었던 그 시점이 중요하다고 봐요. 미국의 대선을 치르기 약 10개월 전, 이게 굳이 말하면 작년 초였습니다. 근데요, 뭐 우연일 수도 있겠죠. 블랙록이 그 레리 핑크가 이제 그 뭐 CNBC 이런 데 나와서 내가 비트코인을 공부를 해봤더니 이거 내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이전에 공부가 좀 부족했고 많이 해보니까 뭐 글로벌 자산이고 혁신이고 뭐 금보다 더 나은 뭐 미래형 뭐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자산 토크나 RWA 트렌드를 만들었죠. 블랙록이 레리 핑크 회장과 생각이 바뀐 시점이 거의 일치합니다. 실제로 1년 전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실제로 미국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누가 트럼프를 대통령이 되게 하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 리플, A16Z, 서클, 크라켄, 코인베이스, 뭐 미국에 있는 채굴 회사 등등등. 그 뒤에 이제 큰형님은 이제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월가의 전통 금융인데요. 이 큰형님들은 이렇게 일선에 웬만하면 모습을 잘 드러내진 않습니다. 근데 이 큰형님들이 코인베이스다, 저기 서클이다, 뭐 채굴 회사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다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던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상황이 권력을 얻었잖아요. 지금 전 세계 최고의 대통령 권력자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이 로비한 사람들을 시키는 대로 본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코인 마케팅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EC, 게리 겐슬러 의장의 역할과 실은 똑같아요. 다만 그 중요도와 파워의 힘이 훨씬 더 커졌을 뿐입니다. 혹자는 뭐 해리스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냐?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됐다면 저는 어차피 결과는 똑같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로비가 뭡니까? 불법입니까? 아니죠. 합법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미국 내에서 잊을만 하면 끔찍한 총기 사고가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총기류가 아직도 합법입니까? 뒷단에 로비하는 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외신에서는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트럼프 취임식에 최소 $10,000,000를 투자했다. 그 투자자들이 누구냐? 나와있죠. 리플, 코인베이스, 크라켄, 로빈훗, 서클 다 코인하는 회사들이네요. 취임위원회에 각각 수백만 달러의 기부금을 냈다. 이들을 딱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호화폐 기업들과 로비스트.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혹시 코인 기업, 이 로비스트들이 바라는 것도 없이 순수한 의도로 잘 정책을 해주십시오 하고 지금 취임식에만 140억을 기부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저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취임식이고요. 작년 미국 대선 총선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뭐 수천억입니다. 수천억을 기부를 한 게 팩트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 코인 관련 로비 단체들만 몇 개가 세워졌습니다. 수천억을 내가 기부를 했는데 그것보다 최소 10배, 20배, 100배 이 정도 바라지 않을까요? 한 수십조 원의 이익을 요구하기 위해서 수천억, 그 정도는 돈을 그걸 기대하고 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뒷단의 코인 회사들이라는 것은 코인 가격의 밝은 미래를 저는 그래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일이 또 있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주도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처음에 이 코인을 발행했을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뭐 카멜라 해리스와 서로 이제 뭐 지지 경쟁을 벌이고 있고 오히려 좀 밀리는 것도 있었고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코인이 하나도 안 팔렸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구세주처럼 나타났던 사람이 혹시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트론의 저스틴 선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려 3천만 달러. 이게 뭐 얼마입니까? 거의 한 뭐 500억 가까이 되는 코인 뭐 그냥 한 500억 원어치만 주세요. 내가 좀 사고 싶은데요. 해서 현재까지도 지금 단일 최대 보유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그 트럼프의 아들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트론을 매입할 수 있다. 트론을 살 수 있다. 지금 그 소문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산다면 트럼프 회사와 저스틴 선의 이 양사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겠죠. 서로 좋아질 겁니다. 트론 팀은 지금 이미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뭐 미국 팀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거 중국 게 아닙니까? 트론 팀에서는 그 취임식에 당연히 참여를 하고요. 그 전에 크립토 무슨 연회를 벌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미 후원을 완료했습니다. 돈 엄청 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역사가 엇비슷하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실 뭐 역사의 그 예전에 그 왕국에서 보면 이제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이나 이제 저쪽에 시집을 보내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나오는 솔로몬의 공식 부인만 혹시 몇 명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1000명이었습니다. 이게요. 처음부터 1000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있죠. 뭐 이집트도 있고 주변에 뭐 떠오르는 신생국들의 권력자들의 딸을 한 명 한 명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1000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권력자들의 딸과 내가 결혼을 하면 사실은 사돈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왜 할까요? 당연히 당신의 가족을 이제 서로 주고받았다면 이게 이제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라고 이게 이제 해놓은 뭐 어떻게 보면 과거의 관례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토록 뭐 지금까지도 비할 바 없는 큰 부와 권력을 얻었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비참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게요. 잘 쓰기 위해서 버시는 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요. 돈을 사랑하면 죽도록 사랑하면 항상 돈에게 버림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겠죠. 목적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최근에 이게 한 3,600억 정도의 USDC가 계속 발행됩니다. 돛단 이상의 돈이 풀리고 있죠. 그리고 이 풀린 돈 중 일부는 코인베이스로 특히 많이 들어가고 있죠. 이런 USDC나 USDT, 테더의 신규 발행, 또 이들이 거래소로 입금이 되는 건요. 이제 뭐 말로 뭐 퍼드가 조성되고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그냥 확실한 상승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휴전을 드디어 승인했습니다. 뭐 이제 뭐 1단계 휴전에 들어가고 인질들 다 이렇게 교환을 하고 여기 지금 단어가 보이죠? 영구적인 휴전을 논의할 계획이다. 끝날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거 보이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실은 전쟁 더 많이 하고 있었죠. 조만간 뭐 트럼프 이제 취임을 하니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종전은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시장의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를 해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이제 석유 가격, 뭐 곡물 가격, 전쟁으로 인해서 뭐 생태계가 이제 그 공급망이 교란이 돼서 인플레이션이 왔었지 않습니까? 이게 완화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트럼프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될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떨어지죠. 왜냐하면 물가가 적당히 이제 좀 완화되어야 계속 고물가 인플레이션이면 금리 인하할 수 있습니까? 돈 찍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네요. 올해 시장을 어찌됐건 하반기까지 보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코인쉐어스라고 하는 이제 원래는 유럽 쪽의 코인 회사인데요. 여기에서 자체 크립토 인덱스 기반 ETF 출시를 신청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코인 10개가 비트 이더를 빼면요. 카르다노, 아발란체, 폴카닷, 체인링크, 솔라나, 트론이 또 여기 들어갔죠. 트론, 스텔라, 루멘, 그 다음 XRP. 이게 약간 이거랑 비슷해요. 그레이스케일에서 디지털 라지캡을 이미 출시를 뭐 3년, 4년 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고요. 이것을 ETF 전환을 지금 SEC에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죠. 여기에도 비트 이더를 제외하면 솔라나, XRP, 아발란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 알트코인 현물 ETF가 개별적으로 승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라지캡,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5개, 10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이게 ETF가 승인될 확률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둘 다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지금 뭐 이건 이제 호재가 되겠죠. 그 다음 프로쉐어스라고 하는 것이 솔라나 선물 ETF를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프로쉐어스는 참고로 미국 최초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된 그 회사가 프로쉐어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냄새를 아주 잘 맡는 회사죠. 여기에서 솔라나 선물 ETF를 적시에 저는 신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알트코인 현물 ETF도 생각보다 이제 코인에서 몇 달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기다린다고 보면 긴 시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워런 버핏의 그 얘기가 계속 생각이 나요. 주식시장은 돈이 인내심이 없는 사람에게서 인내심이 많은 사람에게 계속 흘러가는 시장이다. 코인도 저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면 되겠죠. 자, 코인베이스 앱 랭킹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가서 보니까요. 30위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실은 얼마 전만 해도 이게 200이 바깥에서 놀았거든요. 아무래도 뭐 이제 그 트럼프의 취임식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다가 코인베이스 앱 순위 금방 1위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제 생각에는 1위는요. 정말 생각보다는 쉽진 않을 겁니다. 근데 좀 더 아마 지켜보시면 되겠죠. 제가 뭐 예전에 코인베이스 앱 순위가 1위가 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뭐 40%한 중반대까지 떨어지면 이제 탈출 신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근데요. 매수나 매도나 사실 우리가 실전에서 보면 애매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 앱 순위가 7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아직은 애매한 54%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을 해 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코인베이스 앱 순위가 1위에 도달을 하면 저는 매도 기회인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코인이 뭐 다 똑같은 코인을 갖고 계실까요?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코인 다 다르세요. 어떤 분들은 뭐 몇백만 원이지만 어떤 분들은 뭐 억 단위로 엄청 크게 투자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사람은 또 엄청난 퍼센티지 수익을 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큰 손해를 보고 있으실 수도 있어요. 손해를 보고 있는데 굳이 파실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윳돈으로 아니면 뭐 저축해놓은 돈으로 하시는데 어떤 사람 비투를 하신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정답이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다 없다?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도 본인께서 결국에는 그 어려운 결정을 이제 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애매하지만 매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빚이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손실이 되면 파시면 안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10개 이상의 지표를 보고요. 이걸 제가 나중에 과열 지표가 떴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가 매도의 적기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 제가 계속 드립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저는 이제 그 팩트, 이제 지식, 저게 이제 경험에서 배웠던 그 교훈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거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내 입에다 갖다 먹여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리딩 방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고요. 거기에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날리는 즉시 내 정보가 누군가에게 가서
심지어 돈 받고 그 DB가 팔리기도 합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대개는 유료로 아마 운영이 될 겁니다. 크립토 TV는 이런 방이 아닙니다. 두 번째, 매도의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기대와 생각 자체가 이번에 아마 힘드실 거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마 잘 모르신다면 아마 조금 좀 더 실력을 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독자분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사는 건 기술이다. 파는 건 예술이다. 뭐가 더 어렵습니까? 기술도 어렵고요. 예술도 어려워요. 근데 예술은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배워도 어려운 게 매도라는 거예요. 많이 기존에 당해봤는데도 매도는 그래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은 배우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익혀져요. 예술은 이게 뭐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어요. 근데 이걸 자꾸 이제 뭐 남에게 저 지금 팔면 될까요? 그런 걸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제가 보니까 조금 준비가 덜 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분기 뭐 잘 모릅니다. 근데 좀 많이 반등이 나온다? 한 3월까지 해서 큰 반등이 나오면요. 최소 저 같은 경우는 한 50% 이상 매도할 계획이 있고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파는 사람이 아쉬움이 없이 판다? 그런 사람 없을걸요? 왜냐하면 뭐 비트코인이 뭐 3억 가면 4억 갈 것 같고 4억 가면 5억 갈 것 같아요. 실제로 가면 배가 아프죠. 그게 게임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크립토 TV는 고기를 잡는 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타이밍, 종목 선정 100% 확실하다. 그거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직하게 땀을 흘리시고요. 채워야 될 시간, 공부, 시행착오, 훈련, 그리고 연습도 좀 해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팔아보신 분들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데요. 어려우니까 훈련이 필요하지 뭐 쉬우면 뭐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